저를 찾아오셨던 72세 김철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주변에서도 인정할 만큼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시고 식단도 남들보다 신경 써서 챙겨 드셨지요. 그런데 김철수 어르신이 제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운동도 거르지 않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늘 천근만근일까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고 예전에는 며칠이면 났던 작은 상처가 한 달이 지나도록 붉게 부어올라 아물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서 사람 이름도 자꾸만 헛갈리니 혹시 치매는 아닌지 덜컥 겁이 납니다. 정밀검사를 진행해보니 김철수 어르신의 몸속 만성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를 한참이나 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김철수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만성염증이라는 무서운 불씨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 부위가 붓는 염증과 만성염증은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가시에 찔려 빨갛게 열이 오르는 현상은 사실 착한 염증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군대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현장에 급히 파견되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만성염증은 그 성격이 전혀 딴판입니다. 이 녀석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또한 그 어떤 통증도 없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조용히 파괴해 나가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겉으로 열이 나거나 붓지 않으니 많은 분이 그저 나이 탓에 기운이 없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피로감을 방치했을 때 뒤따라오는 대가는 실로 참혹합니다. 수많은 의학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체 악성 종양, 즉 암 환자의 무려 15%가 바로 이 만성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간염이 깊어져 간암이 되고 위염이 반복되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며 혈관벽을 공격해 심장병을 유발하고 뇌세포를 갉아먹어 치매의 지름길을 만듭니다. 또한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 췌장을 망가뜨리고 당뇨병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전쟁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한순간에 크게 터지는 폭탄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온몸에 스며드는 지독한 독가스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더 교묘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아무리 매일 걷고 건강한 상공기를 마신다고 해도 내 몸속에 가득 찬 이 염증이라는 독가스를 먼저 빼내지 못하면 건강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끈질기고 독한 만성염증을 어떻게 해야 싹 씻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운동 시간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만성염증의 뿌리는 우리가 매일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의 종류와 밤에 잠을 청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몸의 온도를 다스리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 속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해드리고 저 또한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는 전신 염증 제거 전략 6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할 해로운 습관부터 식사할 때 숟가락을 드는 순서까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소중한 건강 지침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어질 내용들이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기분 좋게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모여 건강한 100세 인생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염증 공장을 멈추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독소 차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불을 지르는 범인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무엇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오늘부터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워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액상 과당을 우리 식탁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시럽,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제로 음료까지도 하루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5% 미만으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액상 과당이야말로 만성염증을 만들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당분과 인슐린,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마치 정삼각형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단 것을 드시는 순간 이 정교한 삼각형은 무참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분이 몸에 들어와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인슐린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허겁지겁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을 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핵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품질이 낮은 불량품으로 변하면서 제대로 된 에너지는 만들지 못하고 대신 염증이라는 독성 찌꺼기만 쉴 새 없이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우리 몸의 발전소를 고장내고 전신을 염증투성이로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잇몸에서 발생하는 작은 염증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고 즉시 치과를 찾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잇몸이 벌겋게 붓는 것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입속에는 진지발리스라는 아주 고약한 유해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잇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잇몸 틈새를 통해 혈관 안으로 직접 침투합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유랑하던 이 세균은 혈관 벽을 갉아먹고 미세한 상처를 내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환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입속 세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입안의 작은 불씨가 혈관이라는 통로를 타고 이동해 결국 심장이라는 큰 집을 태우는 격이니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잇몸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밤 11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 이상의 질 높은 수면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리공들이 일제히 출근해서 낮 동안 고장난 곳을 고치는 아주 소중한 정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몸의 줄기세포들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뇌 속에 쌓인 염증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게 되면 이 수리공들이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채 강제로 퇴근하게 되고 남겨진 쓰레기들은 고스란히 만성염증으로 변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은 수면 중에만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에 잠을 아끼는 것은 뇌세포를 스스로 파괴하고 치매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철수 어르신께도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무릎을 탁 치며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산에 다녀오면 갈증을 해소하려고 시원한 탄산음료를 꼭 한 캔씩 마셨고 잇몸에서 피가 나도 소금물로 대충 헹구고 말았으며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드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건강해지려고 산에 다니면서도 정작 어르신 스스로가 몸속 염증 불길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셨던 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철수 어르신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가만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차단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몸을 살리는 효과가 강력합니다. 만약 주변에 평소 피곤함을 달고 살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것들을 막아냈으니 이제는 반대로 이미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털어내고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줄 최고의 비법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방어를 넘어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4번째로 권해드리는 비결은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사우나를 즐기시거나 하체의 냉기를 제거하는 족욕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 우리 체온이 상승하면서 말초 혈관이 마치 봄날의 얼음이 녹듯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그동안 구석구석 쌓여있던 염증 물질과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신속하게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주 4회 이상 규칙적으로 사우나를 이용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50% 가까이 낮아졌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지 않아 하체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에 제동이 걸리고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면서 세포가 손상되어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사우나를 가기 힘든 날에는 집에서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막힌 혈관을 뚫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식탁 위에 미나리를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4번 이상 꼭 올리시길 바랍니다. 미나리는 우리 몸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천연 항염제이자 혈액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그 효과가 탁월한 채소입니다. 미나리의 풍부한 퀘르세틴과 캠페롤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이 발생하는 경로를 직접적으로 차단해줍니다. 특히 미나리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들이마시는 미세먼지나 환경 호르몬 같은 독소들은 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전신 염증으로 이어지는데 미나리의 이소람네틴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염증의 뿌리를 뽑아줍니다. 만약 미나리 같은 항염 채소를 멀리하고 기름진 음식만 즐긴다면 우리 몸은 매일 독소에 오염되어 혈액이 끈적해지고 결국 온몸이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식사하실 때 반드시 채소부터 드신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십시오. 이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의 염증 수치는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먹으면 위장에 일종의 그물망 같은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이 그물망은 나중에 들어오는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당이 미친 듯이 날뛰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하게 쏟아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염증 유발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가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19만큼이나 낮게 측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밥부터 한술 크게 뜨는 습관은 매일 식사 때마다 우리 몸에 염증 폭탄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철수 어르신께 이 3가지 실천법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어색해서 자꾸 밥부터 손이 간다고 허허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 순서가 어르신의 혈관을 살리는 생명줄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그날 저녁부터 바로 미나리 무침을 밥상에 올리고 젓가락을 채소 반찬으로 먼저 가져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4번 동네 목욕탕에 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고 집에서도 수면 양말을 챙겨 신으며 하체를 따뜻하게 관리하셨지요. 어르신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고 무릎을 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좋은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좋은 비법도 복잡하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철수 어르신께도 직접 짜드린 아주 쉬운 하루 시간표를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물부터 한 잔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보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밤새 입속에서 증식한 염증 유해균들을 먼저 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혓바닥까지 꼼꼼히 닦아내신 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미나리나 다른 푸른 채소를 꼭 챙기십시오. 먼저 채소를 드시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뒤에 잡곡밥을 마지막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때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가지시는 것이 혈당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딱 10분만 제자리 걸음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가벼운 산책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염증 수치를 낮추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가급적 가볍게 드시고 밤 8시 이후에는 어떤 간식이나 달콤한 음료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시되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수면 양말을 신으시면 체온 유지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4번은 사우나에 가시는 날로 정해두시고 사우나에 가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이 제게 질문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를 제가 직접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사우나에 갈 형편이 안 되거나 몸이 불편해서 대중목욕탕에 가기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시거나 그조차 번거로우시면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만 담그는 족욕으로도 충분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딱 20분만 투자하셔도 혈관이 확장되어 염증 배출을 돕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족욕 중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체온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나리를 매일 사서 먹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미나리가 해독의 최고이긴 하지만 구하기 힘든 계절에는 시금치나 케일 혹은 브로콜리 같은 다른 초록색 채소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끼니마다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해서 혈당이 튀어오르는 것을 막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서 살짝 데친 뒤 소분해서 냉동해 두었다가 드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과 밖에서 식사할 때 순서를 지키기 민망하다는 걱정입니다. 그럴 때는 주문하실 때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밥이 나오기 전에 밑반찬으로 나온 채소들을 대화하면서 천천히 먼저 드시면 됩니다. 매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드실 때만이라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5일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몸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시간표를 보고 한숨을 쉬셨지만 딱 3개월만 믿고 해보시라고 제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얼굴빛부터 다르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이 루틴이 없으면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해요. 몸이 가벼워지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시지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시간표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담긴 댓글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건강한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내 몸을 살리는 염증 청소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신 것 같아 제 마음이 아주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액상과당과 구강염증을 철저히 차단하고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 우리 몸의 자가수리 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둘째, 사우나나 족욕으로 체온을 높여 혈관을 열어주고 미나리를 즐겨 먹으며 식이섬유부터 섭취하는 식사 순서를 일상화하십시오. 셋째,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해 꾸준히 밀고 나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제 진료실의 명물이 되셨습니다. 루틴을 시작하신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청년 못지않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하루 종일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기운이 달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을 괴롭히던 안개가 걷히고 기억력이 좋아지니 이제는 친구들과 장기를 두거나 책을 읽는 즐거움이 예전 같지 않다며 기뻐하시죠.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등산만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결국 제 몸을 살린 건 매일 무엇을 먹고 언제 잠드는지 살피는 그 사소한 마음가짐이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진정한 비밀은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의 종류와 밤에 잠을 청하는 태도, 그리고 내 몸의 온도를 다스리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녀석은 하루아침에 우리 몸을 정령하는 괴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야금야금 우리 몸의 기둥을 갉아먹는 종벌레 같은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에도 분명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고기 한 점을 들기 전에 아삭한 채소 한 입을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보호하며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에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활기차게 변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운명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서글픈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정성을 들여 관리하는 만큼 우리 몸은 반드시 정직하고 건강한 신호로 화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내 몸속 염증 불길을 끄는 훌륭한 소방관이 되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과 건강한 웃음을 위해 저도 항상 이곳 진료실에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제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